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TV 조합원 기자의 기사를 소개하는 쿠포터 코너입니다. 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 기자가 쿠포터 한 분하고 같이 동행 취재를 하셨다는데 어딜 갔다 오신 거죠? 국회 앞에 다녀왔는데요. 예.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지난 7일이죠. 국회 앞에서 알바노조가 그동안 단식 농성을 쭉 해왔었는데 그 단식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거기에 같이 이제 김창래 쿠포터랑 가서 사진 현장 촬영도 하고 또 인터뷰도 같이 진행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했으면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알바노조가 6월 16일부터 예. 약 21일간 단식을 했는데요. 단식 농성을 국회 앞에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결과 보고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알바노조가 밝힌 바로는 그동안 21일 동안 최저임금 10,000원에 동의하는 알바들, 시민들 이런 분들이 단식 농성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단식 같은 참여한 사람들의 한 끼니 굶은 걸 8시간으로 계산을 했더니 총 318명 1,515끼니 12,120시간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참여하신 분이 많은데 이게 네. 또 그 시간상 또 끼니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단식 농성을 하다가 이제 중단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던 단식이었는데 그 알바노조는 일단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한 거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버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면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최저임금이. 그런데 더민주가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심사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대로 끝이었는데 끝이었는데 이제 국회까지 이제 가서 그게 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거부하면 다시 최저임금안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는 법안이었고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27일에 이정미 의원이 최저임금 10,000원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60% 수준에 맞추자라고 해서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법도 좋고 그다음에 단식 농성을 중단한 것도 어찌됐든 단식 농성은 중단해야지. 사실 네. 건강이라든지 또 날씨도 더워졌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법이 통과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네. 또 재계가 밀어주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이걸 호락호락하게 놔둘 것인가 분명히 저는 반대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알바노조 이제 쪽에서도 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는 거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내용을 밝히고 했는데 일단 현장 영상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예. 이번 단식 투쟁의 주인공은 여기 플랜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이 플랜카드에 적혀있는 이 이름들을 반드시 찍고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식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이 굶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동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굶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뒤에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연일 이곳 농성장을 찾아서 어떻게든 최저임금 10,000원을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기 권력의 최상부에 있던 저 정치인들이 바로 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알바 노동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간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1만 원을 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게 아직 끝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사용자 위원은 계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공익위원도 계속해서 최저임금 조금 올리고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식을 접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저는 여기 이렇게 서 계신 분들과 그리고 여기 플랑에 이름이 적히신 300여 명의 분들, 이렇게 12,000시간의 단식을 같이 모아주신 분들을 믿고 잠시 단식을 접고 병원에 가서 몸을 추스르고 돌아오려 합니다. 더 이상 단식이 아니라 이제 정말 먹으면서 더 열심히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잠깐 쉬려 합니다. 저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빼앗기기만 합니다. 사용자 측 의원들은 103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삭감해도 괜찮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알바 노동자들은 배달 시간에 쫓기면서 신호를 위반해서 목숨까지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22일간의 단식이 저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알바 노조의 단식 투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앞을 떠나지만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말씀하셨듯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요. 병원에서 뛰쳐나와서 청와대 앞으로 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밥을 먹으면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맛있는 거 같이 많이 먹으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을 이제 이 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 그다음에 노동단체가 주장했던 이 최저임금 10,000원 쉽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도 지금 회의를 전원회의를 열고 있고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노측과 사측 위원이 지금 사측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동결 그리고 노측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주장을 서로 수정안을 서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수정안이 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조금 10,000원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대체적인 여론도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급을 10,000원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반대 여론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일부 노동계, 그다음에 알바 노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측, 그 노동자 입장에서 자꾸 강요한다고 이 사측에서는 쉽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힘든데 이 여론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론을 움직이는 방법은 사실 저도 이번에 취재를 가서 알바 노조라고 하면 조금 젊은 친구들이 좀 있는 단체다 보니까 약간은 다른 색다른 방법을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긴 했는데 크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정도부터 계속 최저임금 10,000원을 알바 노조가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운동이나 활동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반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이가연 대학기획팀장의 말에 따르면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알바 노조도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가 500만 정도가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 150만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70% 정도는 스스로 혼자 일해서 혼자 영업을 하는 그런
그런 자영업, 자기고용 노동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분들도 최저임금 10,000원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임대료, 가게 임대료와 또 프랜차이즈를 가맹비라든지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30%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 그 언론에서는 보여주는 게 항상 자영업자들 일부의 인터뷰만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맞아. 야, 최저시급을 10,000원씩 올리면은 사람들 뭐 남느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항상 인건비로 갖고 뭘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프랜차이즈의 이 높은 가맹점,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항상 그 노동자의 임금, 정당한 임금을 깎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지 생각이 조금은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값을 매길 때 상당히, 그러니까 뭐 OECD 평균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 자체도, 노동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인식도 사실 아직도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또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잠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알바노조분도 이제 이제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에 글 쓰면 이제 밑에 댓글들이 항상 이러잖아요. 야, 알바나 하지 말고 정규직 빨리 취직을 해라.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냥 논점을 흐리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은 뭐 어떤 직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정규직이 다 되면 누가 아르바이트를 그렇죠. 하고 싶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알바 임금이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조금 올려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건데, 기존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식을 변화하는 그런 홍보 활동, 그런 캠페인들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더민주나 정의당이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 법안의 정당성을 좀 알리는 일에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이념의 대결, 그다음에 어떤 운동처럼 하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국회가 실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항상 여론전에서 밀리거든요. 그리고 국회 말씀하셨으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0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더민주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10,000원 정도, 그리고 정의당은 1년 정도 빠른 시기에 10,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는 없으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좀 발의가 돼서 그런 데 대한 좀 국민들의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번 이제 최저임금 정하는 위원회에서 이게 항상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있어갖고 뭐 파행이었다. 그래갖고 어쩌다가 막 해갖고 결국은 얘기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되는 일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위원회가 어떻게, 아직까지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올해는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어쨌든 나와야 되는데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15일, 16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13, 14차 이제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일정은 잡아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송 녹화 중인 시간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일 텐데, 오늘 결정이 나면은 뭐 이후의 회의는 안 열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노측과 사측이 계속 서로 수정안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올해 임금이 최저임금이 6,03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 결정될 때는 노동자 노측 같은 경우에는 수정안으로 8,100원을 제시를 했었고, 사용자 측은 5,71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이라고 또 있는데, 그 공익위원들이 이제 중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030원 중재안을 냈는데 5,715원에서 6,030원으로 조금 올랐고,
오히려 노동자 측이 낸 8,100원에서 보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쵸.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크게 오르기는 사실 힘든 그런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공익위원회나 이제 이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 너무 그 사측에 네. 영향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사측의 그 조정안에 맞춰갖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실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금액의 기준이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제 최저임금 10,000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법적으로나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그 여론이 좀 더 객관적으로 10,000원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지 작업이라거나 네. 이런 게 쫙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또 취재를 해주셔갖고 그래서 네. 뭐 최저임금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